자, 24번 한번 보겠습니다. The social psychologists study the many ways people are influenced to accept ideas that they hear or read or even work out in their own thinking. 사회 심리학자들은요 연구한대요. The many ways 많은 방법을요. 어떤 방법이냐면 people부터가 꾸며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방식을요. 뭐 하도록 영향을 받는 겁니까? To accept ideas.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도록.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That they hear. 그들이 듣거나 read. 읽거나 또는 발전시키는 걸까? 어디서? 그들의 사고 속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속에서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듣거나 아니면 읽는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도록 영향을 받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죠. 책 속에서. 또는 내 생각 속에서 발전시키기도 하죠. 그치? 그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영향을 받는 거야. 그 방식을 연구하는 게 사회심리학자들이에요. 부연 설명을 했음에도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조금만 어렵게 써놓으면 너네들은 이해가 안 가. 그치? 이걸 이해하게 되는 것도 구문 연습이 되겠죠. 그죠? 자,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대상이 뭐냐면 얘네들은 어떤 방식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방식인 거죠. 근데 뭐 하도록? 받아들이도록. 그치? 뭘 받아들이도록? 아이디어라는 거. 그죠? 어떤 아이디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거나 듣거나 아니면은 머릿속에서 도출해내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 받아들이도록 영향을 받는 거야. 이 아이디어가 나한테 내가 아이디어를 처음 접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겠죠. 외부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런 방식들을 연구하는 게 사회심리학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It is important 투부정사 나와 있습니다. important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투부정사라는 것이 중요하대요. 근데 그 다음 문장도 보니까 It is important 투부정사예요. important 동그라미 별표 해주시고요. 둘 다 누가 중요하다 그랬죠? 필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아는 게 중요하대요. 뭐를? What constitutes good evidence? 좋은 증거. 훌륭한 증거를 constitute가 무슨 뜻이죠? 구성하다. 그러니까 무엇이 훌륭한 증거를 구성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뭐가 중요해요? And to recognize,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대요. 어떤 방식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대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지네 아이디어가 맞다라고 지금 입증하려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방식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Not by 동그라미, but by 동그라미 해주시면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evidence or good thinking. 사람들이 자기 말이 맞다라고 우리한테 인식을 박아주기 위해서는 뭘 사용을 합니까? 좋은 증거가 아니라 but by tricks, by false logic, and by making themselves attractive. 속임수를 사용을 하고 잘못된 논리를 사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함으로써 자신들을 매력적으로 만들면서 이게 장사꾼들 같은 경우에 그지? 장사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 자체가 진짜 좋다라는 훌륭한 증거를 딱 명시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속여서 팔기도 하잖아요. 그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그 아이디어를 믿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뭐가 좋은 증거, 훌륭한 증거를 구성을 하는지 우리가
애초에 시작점부터 알고 있어야 얘네가 우리를 기만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두 번째, 또 뭐 하는 게 중요해? 이해하는 게 중요해. 감정적인 commitment, 이게 뭐죠? 헌신, 전념이죠. Our values,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편견,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위치. 어디에서? 구조 속. 어떤 구조겠습니까? 우리의 위치라는 거는 사회 구조 속이겠죠. 사회 구조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대. 뭐 하기 위해서? Evaluate, 평가하기 위해서. 뭐를? How we should criticize our own views and those of others. 우리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비판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하대. 그래서 어떤 면에서 in some ways, 어떤 면에서 learning이라는 것은, 학습이라는 것은 buying something from someone, 누군가로부터 물건을 사는 거야. 어떤 누군가? who's selling, 뭔가를 파는 누군가로부터. freedom of thought, 그러니까 사고의 자유라는 것은 must include, 뭐를 포함을 해야만 한데, 이제 필자에 must가 나왔죠 지금, 그지? 동그라미 별표 해주시면 되겠죠. must include, 뭘 포함을 해야만 해? A knowledgeable thinking, 지력이 있는 그런 사고 과정, thinking process, 이걸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being active, 적극적으로다가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passive,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력이 있는 그런 사고 과정을 포함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적인, 지력이 있는, 내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고 과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우리는, 뭐는 불특정 대명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must habitually, 습관적으로다가 question, 질문하고 evaluate,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the knowledge and thinking, 지식과 사고에 대해서. he or she uses, 우리가 사용을 하는 그런 지식과 뭐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근데 선생님이 얘도 끝까지 읽었지만 첫 문장에서 이미 끝났죠. 그죠? 사회학자들이 뭘 한다고? 사람들이 뭔가를 영향을 받는, 뭐 하는 영향을 받는? 받아들이도록,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가 받아들이도록 영향받는 방식을 연구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번 knowing is one thing and practicing is another.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라는 뜻인 거죠. 두 번째, why facts are crucial. 사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In the critical thinking process, 비판적 사고 과정에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력이 있는 어떤 사고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번, how other people influence you and why that is okay.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영향을 끼치는 방식, 그리고 그게 왜 괜찮은지가 아니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4번 knowledgeable thinking, 지력 있는 사고 방식이 saves you from, 널 어디로부터 구해준다? unreasonable, 비이성적인 영향으로부터 구해준다. 이게 정확하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5번 challenges in applying social psychology, 심리학, 사회심리학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challenges, 어려움이죠. To resolve social problem,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25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26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27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2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9번 보겠습니다. 어법이죠. 자, 연석 1번은 뭘 물어보는 거죠?
응? 수동? 능수동? 단수 복수? 자, 어디다가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밑줄 쳐주시면 돼요. Over the last 100 years 라고 밑줄 쳐주시면 되겠죠. 뭐뭐에 걸쳐서 라는 뜻이죠. 지난 100년에 걸쳐서 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치? 지난 100년에 걸쳐서 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에 걸쳐서 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have pp, 현재 완료 시제를 썼다라는 거 적절해, 부적절해? 적절하겠죠. 그죠? 그 현재 완료를 써도 되냐 안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거 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현재 완료 쓸 거니 안 쓸 거니는 잘 안 나와요. 자, 얘는 보통 내신에서 많이 나옵니다. 2번 서준이. 분산인지. 네? 뭐라고? 분산인지. 분사? 분사인데 근데 뭐 분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아닌지. 과거 분산지, 과거 분산지, 현재 분산지. 근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물, 그죠? water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분사 형태인 거죠. 분사인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명사 뒤에서 분사가 꾸며주고 있다면 여기에는 뭐가 생략돼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분사가 지금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을 때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에 뭐 쓸 거냐 못 쓸 거냐 하겠어? 당연히 현재 분사 쓸 거냐 과거 분사 쓸 거냐 아니야. 그지? 만약에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무시하시고 얘가 그럼 결국에 주어인 거잖아.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인 거잖아. 주격 관계대명사면 선행사가 주어가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비동사 플러스 뭐가 나와 있는 거야? 현재 분사면 ing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 분사면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와 있는 거죠. 비동사 플러스 ing면 뭐예요? 그래, 진행이야. 진행인데 진행이라는 거가 중점이 아니라 진행인데 얘는 뭐예요? 능동이죠. 그지? 진행이라는 게 중심점이 아니야. 진행인데 자동사를 썼던 타동사를 썼던 얘는 능동이야. 어떤 능동의 동사가 와 있는 거라고. 그럼 능동의 동사 중에서도 우리는 뭐로 나눠봐야 돼?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로 나눠봐야 돼. 만약에 자동사라면 그 자체로도 꾸며주는 거 괜찮죠? 그지? 그 자체로도 명사만 꾸며주고 있어도 괜찮죠? 근데 타동사라면 반드시 뒤에 뭐까지 와야 돼? 타동사는 뒤에 뭘 취해? 목적어를 취하죠. 타동사면 반드시 뭐까지 와야 돼? 목적어까지 같이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라면 뭐예요 얘는? bpp가 뭐야? 무슨 태? 수동태죠. 얘는 수동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진짜 많이 나오니까 설명하고 갈게요. 문법이 진짜 약하죠. 물론 29번 하나 맞추려고 이것까지 해야 돼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 구문도 해석을 못해요. 이걸 모르면. 오케이? 자, 명사 뒤에서 분사 꾸며주고 있을 때 일단 뭐라고? BING 현재 분사라면 능동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자동사일 때는 그대로 꾸며주는 거지만 타동사일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는 BPP는 수동이에요. 자, 1, 2, 3, 4, 5 형식 중에 수동태가 될 수 있는 건 몇 형식?
그래, 얘네 둘은 수동태가 될 수가 없어. 왜? 얘네들은 자동사를 쓰거든요. 자동사를 쓰면 뭐가 없죠? 목적어가 없죠. 일단 수동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느냐. 그죠? 그러면 3형식, 4형식, 5형식을 갖다가 한번 살펴봅시다. 3, 4, 5형식을 살펴볼 때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지? 그럼 한번 봅시다. He loved her. 자, 이 문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쓰려면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수동태로 쓸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왜 그래요? 목적어를 우리가 뭘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지? 그럼 이 목적어인 her이 어디로 가면 주어 자리로 가게 되면 뭘로 바뀌어요? she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BPP가 기본적인 뭐야? 수동태 형태죠. B 플러스 PP. 그거를 바꿔주면 되는데 뭐는 지켜줘야 돼? 수일치랑 시제일치 반드시 지켜줘야겠죠. 그러면 얘 과거형이니까 얘도 어떻게 해야 돼? 과거형이 돼야 되고 수일치도 지켜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 She was loved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그치? 끝났어? 끝났어? 안 끝났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제? 그렇지, 그죠? by 누구? 행위자는 누구야? he가 되겠죠? 얘를 him으로 바꿔주시면 되지. 근데 여러분 by 플러스 행위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잘 봐, 잘 들어. 앞에 봐. 쓸 시간 줄 테니까. 그러면 얘가 주어고 얘가 지금 B 플러스 PP가 된 거죠. 그러면 3형식의 수동태에서는 주어랑 비동사 플러스 PP만 가지고도 문장이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완전한 거야. 이거 잘 챙겨 두셔야 돼요. 뭐라고? 주어랑 비동사 플러스 PP만 가지고도 문장이 완전한 게 3형식의 수동태예요. 오케이? 왜? by 플러스 행위자는 생략할 수 있다며. 그치? 얘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4형식 봅시다. He gave her 얘는 이것도 적고 시작할까요? 주어, 동사, IO, DO. 그래서 얘가 간접 목적어고 얘가 직접 목적어죠. 그래서 he gave 오늘 글씨를 못 쓰니 나. gave her a pen이라고 해봅시다. He gave her a pen. 얘 한번 바꿔볼까요? 우연아, 얘 한번 바꿔볼까? 어떻게 바꾸지? 4형식의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뭐가 주어 자리로 가야 되니? her이야, a pen이야? her이 가야 되죠. a pen은 주어로 갈 수 있어요, 4형식의 수동태에서? 아니 못 가죠. 왜? 그건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어. 혹시 아는 사람? 자, 여러분들이 4형식의 수동태를 두 가지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봐봐. 일단 4형식의 수동태를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됐니? she 얘 어떻게 하면 돼? 얘지? was given 그 다음에 a pen. 자, 그럼 얘는 보니까 주어 BPP. 그럼 여기 뒤에 뭐 나와 있을까?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뭐가 있었을까? by 힘이 있는데 얘는 지금 생략이 된 거죠, 그지? 그랬을 때 주어 BPP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뭐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선생님 저는 4형식 수동태로 바꿀 때 이렇게 해도 된다고 배웠는데요. 어떻게? a pen을 주어로 하셔도 되잖아요. a pen was
given to her.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지? 근데 봐봐. 얘가 뭐죠? 품사가 전치사죠. 전치사는 문장 형식에 포함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여기서 문장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인 거야? 결국에는 4형식이 아니라 3형식인 거야. 얘도. 그죠? 전치사 플러스 전면부잖아요. 전면부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얘는 3형식의 수동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포함을 안 시킨 거고 어쨌든 간에 봐봐. He gave her a pen을 수동태로 바꿨어. 그러면 간접 목적어가 지금 주어 자리로 가서 be 플러스 pp까지만 해서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사형식 같은 경우에 반드시 뒤에 뭐가 남아있어야 돼?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 뭘로 해볼까요?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겠죠? He made it easier. 자, 준환이 어떻게 바꾸면 되죠? It was made 그렇지, easier. 얘도 품사 따져보니까 문장 성분 따져보니까 어떻게 되죠? 주어 PPP. 여기서 문장이 끝나지 않고 뭐가 남아있어야 되지?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어야 되죠?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주어랑 PP만으로 끝나는 것은 몇 형식밖에 없다? 3형식밖에 없다. 수동태로 전환했을 때. 4형식은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어야 되고 5형식은 뭐가 남아있어야 되고 목적격 보어가 반드시 남아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어? 수동태로 꺾여 있을 때, 즉 PP 과거 분사가 뭐? 명사를 꾸며주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뒤에 3형식이냐 4형식이냐 5형식이냐에 따라서 3형식이면 여기서 이미 끝난 거고, 그지? 4형식과 5형식이라면 직접 목적어나 목적격 보어가 반드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뭐? 명사 뒤에서 분사가 꾸며주는 그런 부분, 그지? 그걸 반드시 어디서 찾아봐야 돼? 문제 속에서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필기하실 거 필기하시고. 됐니? 그럼 얘는 뭐예요? 모든 물인데 어떤 물인 거야? 사용이 되는 물인 거죠. 그래서 that is가 생략되어 있겠죠. Water that is used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준하이 접속사 대시 없는지 근데 얘는 무슨 대시죠 지금? 동격 동격이죠, 그죠? 요거 저번 시간에 했니 안 했니? 대와 구분하는 방법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그건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거 하나 알려줄게요. 초반이니까 그래 보자. 다 적었니 이거?
그만 적어도 돼요? 가은이 좀 적어야 돼? 너? 나왔어? 얼른 적으세요. 찍어서 찍어도 돼요. 자, 이거는 이전까지 거의 2007년 한번 빼고 2008년부터 2022년 수능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문법 문제에 등장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that과 what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that, what 구분법. 이거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암기하세요. 반드시. 이게 답으로 나왔던 아니던 간에 선제는 무조건 하나씩은 나오니까요. 반드시 암기하세요. 알겠죠? 첫 번째, that이랑 what을 구분할 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뒤에 문장이 완전한가요? 뒤에 문장이 완전한가 아닌가요? 그래서 뒤에 문장이 네 완전합니다 했을 때는 that이에요. 무조건 that이고 얘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다시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일단 that이에요. 그치? 그리고 얘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앞에 명사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됐니? 그래서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서 앞에 명사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준환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야? 무슨 대시야? 그래, 동격 대시. 동격의 대시예요. 방금 이 문장도 앞에 뭐가 있죠? view라는 명사가 있죠. 그리고 뒤에 문장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동격 대시거나 때에 따라서는 관계 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관계 부사의 대용으로 대시 쓰이기도 하죠. 그지? 관계 부사 대용의 대시 될 수도 있어요. 체크해 두시고. 두 번째, 뒤에 문장은 완전한데 앞에 명사는 없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무슨 대시야? 명사절이라고 하죠. 명사절을 이끄는 또는 접속사 대시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명사 역할을 한다고요. 얘가 명사 역할을 한다고. 이 대절이. 앞에 뭐가 왔겠니? 타동사가 왔겠죠. 그죠? 전치사는 올 수 있니 없니? 전치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전치사 뒤에 대절은 올 수가 없어요. 그 예외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다시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를 살펴봤을 때 네 완전합니다. 그럼 대시예요. 근데 그 대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앞에 명사가 있으면 동격이나 관계 부사에 대시되는 거고요. 앞에 명사가 없으면 걔 자체가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 대시되는 겁니다. 앞에 타동사가 있었겠죠, 그죠? 두 번째로 뒤에 문장이 완전한가 물어봤을 때 아니다 하면은 일단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2번으로 가시면 돼요. 2번. 우리 방금 1번 살펴봤잖아, 그지? 근데 쉬워요. 이거는 두 개만 확인하면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한가? 그 다음에 앞에 명사가 있는 거. 뒤에 문장이 완전한가? 아니요. 그때도 뭐 앞에 명사가 있는가 없는가. 요거 살펴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뭘 전제로 깐 거야? 2번은 뒤에 문장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앞에 명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봤을 때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한다면 얘는 뭐가 되죠?
대시됩니다. 대시되는데 어떤 대시죠 얘가? 관계 대명사 대시되는 거죠. 그죠? 그럼 앞에서 봤던 이 명사는 뭐가 될까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상태로 앞에 명사도 없다 하면 그때서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what이 되는 거고요. 그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더 thing이나 things that 또는 which 이렇게도 부르게 되겠죠. 이렇게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읽어요? 우리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왓절도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 90%예요. 90%. 나머지 10%를 어딘가에서 채워야 되는데 세 번째 대시랑 what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 대은 뭐냐면 대시 뭘로 쓰였을 때? 지시사로 쓰였을 때예요. 지시사. 지시사가 뭐야? 말 그대로 지시하는 거. 그지? That computer 이렇게도 하죠. 그지? That computer, that cell phone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 컴퓨터, 그 휴대폰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지?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지시사니까 명사 꾸며주는 게 뭐죠? 형용사야. 그때는 지시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That is my computer. That is my cell phone. 이렇게도 하죠. 그 것이라는 뭐 대명사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지시 형용사 또는 지시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that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that절 앞에 절대로 올 수 없는 게 뭐라 그랬죠? 전치사가 올 수가 없다 그랬죠? 거기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 in that과 in that과 except that입니다. in that절, except that절 얘가 예외인데요. 얘는 반드시 무슨 뜻이 나와야 되냐면 in that은 뭐뭐 라는 정해서라는 뜻이 나와야 하고요. except that은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제외하고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5번 여기다 적을게요. 5번은 뭐예요? so that절이나 such that절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얘는 뭐 찾으면 돼? so랑 such를 찾으면 해결이 되겠죠. 그지? 앞에 so가 있는지 such가 있는지 그거 반드시 유의해서 봐주셔야겠죠. 그죠? 그것만 잡으면 해결이 되는 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 수능에서 특히 이걸 넘어서서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그만둘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1년 차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나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두시면 100% 다 해결됩니다. 100%. 아시겠죠? 이 5가지만 확실하게 챙겨두세요. 그럼 충분히 여러분들 뭐든지 다 맞출 수가 있어. 알겠지? 됐니? 여기까지. 그 다음 4번은 예지. 뭐 말하는 거니? 뭐 물어보는 거죠? 네? 안 들려요. 이 자리에 동사?
아니 그냥 맞는 거 같은데 잘 안 들려. 이 자리에 동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 라고 했어요? 동사가 무슨 동사를 말하는 거죠? 문장 전체의 본동사를 말하는 거죠. 그 본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를 봤을 때 지금 making이라면은 전체 문장에서 얘가 지금 accounting 전까지 본동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 본동사는 반드시 한 개는 존재해야 되잖아 문장 속에. 그러니까 making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되지? make가 돼야 되죠. 그치? make가 돼야 되죠. 왜? a number of잖아요. a number of countries. 됐니? 그 다음에 어렵고 우현이 5번 뭐 물어보는 거죠? 용어를 잘 모르겠어. 위치가 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도균이 이어주는 역할. 근데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위치가 뭐예요, 그럼? 그렇지, 관계대명사죠. 그지? 부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전체를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뭐예요? 선행사는 뭘로 갖고 있어? Water reserves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The world's greatest water reserves를 가리키고 있죠. 그지? 걔를 선행사를 받고 있는데 걔네를 전부 다 받는 게 아니라 부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걔네들 중에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니까 결국엔 선행사에 대해서 사물, 사람 제대로 잘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죠? 그거를 챙겨주라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됐죠? 자, 30번은 조금 여러분들 어휘력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The process of developing higher yielding technologies is a 빈칸 process입니다. 어떤 과정이요? developing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더 큰 산출 기술이죠. 그러니까 산출이 뭐예요? 생산해내는 거죠. 그지?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은요. 어떤 과정이래요? 빈칸한 과정이래요. 어떤 과정일까? 한번 볼까요? Once 일단 뭐뭐 하고 나면 이란 뜻이죠. New inputs 새로운 투입제가 become established 정착이 되고 나면 a process is unleashed 어떻게 된대? 과정이 촉발시키다죠. unleash 뭔가를 풀어버리다 촉발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과정이 촉발되냐면 that causes farmers to keep buying new technology and overproducing 농부들을 계속해서 뭐 하게 만드는 사들이도록 만드는 새로운 기술과 그리고 overproducing 과잉 생산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그리고 과잉 생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촉발된답니다. 뭐 하면요? 새로운 투입제가 정착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문장 보니까 This was explained in agricultural economist 누구의 어떤 이론에서 설명이 되었대요. 이 클래식한 이론은 고전 이론은 포인트 아웃 지적합니다. 대절을요. So agricultural technologies are taken up by early adopters who reap initial profits. 대절을 지적하는데 농업 기술은요 are taken up 차지된대요. by 누구에 의해서? 조기 adopters 이용자들에 의해서. 이용자들은 어떤 이용자들이냐면 채택자들은 어떤 채택자들이냐면 who reap 거두는 거죠. 뭐를? 초기의 profit 이익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말들 그 내용들은 다 나온 거거든요. 처음에 첫 문장 다음 문장으로 결국에는 뭐가 나온 거지? 부연 설명이 나온 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새로운 투입제가 정착이 되고 나면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새로운 투입제가 정착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데 어떠한 과정이 촉발된대.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이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해야 돼? 새로 새 기술을 계속 사. 그리고 새 기술 구매를 하게 만들어. 그 다음 또 뭘 하게 만들어? 과잉 생산을 하게 만들어. 자, 투입제라는 것조차 기술이죠. 그치? 그 기술이라는 게 일단 정착이 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야 돼?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해야 내가 얘네보다 어때?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새 기술을 계속 구매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과잉 생산하게 만들어. 그러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되면 농업 생산물들의 가격이 어떻게 되게 돼 있니? 새 기술을 통해서 생산량이 많아지면 이거 너무 간단한 논리잖아. 생산량이 많아지면 걔네들의 가격은 어떻게 돼? 다운되겠죠. 그렇지? 가격은 다운돼. 가격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내가 하나만 팔아도 5만 원이었는데 한 개 팔아서 5만 원이었는데 나중에는 얘가 하나 팔아서 5천 원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원래의 가격처럼 우리가 판매하기 위해서는 10배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10배를 팔아야만 원래 내가 벌던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점점점 어떻게 돼? 순환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지? 새로운 기술을 구매하는데도 뭐야? 돈이 들잖아요. 과잉 생산하는데도 뭐야? 돈과 노동력이 들잖아요. 근데 파는 양은 더 많아야 돼. 소비자들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 농부들이 계속 새로운 기술을 구매하고 과잉 생산하게 만든대. 그거를 여기다 설명을 했대. 얘가 지적하는 건 뭐야? 초기에는 어땠겠어? 초기에 처음으로 새 기술을 채택한 사람들은 아직 어떻게 농업품이 가격이 내려가기 전에 이득을 봐 안 봐? 이득을 보겠죠. 근데 모두가 똑같은 기술을 또 받아들이고 났을 때는 어떻게 돼? 과잉 생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대부분이 돼버리다 보니까 농업 생산물들의 가격은 인하되고 그리고 도태된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So as more farmers adopt the new technology, 더 많은 농부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함에 따라서 overall production rises. 전체적인 생산량은 증가하고요.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Putting farmers under pressure to produce even more. 심지어 더 생산하라는 그런 압박 속에 농부들을 가둬두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아까 전에 무슨 과정? 더 많은 산출량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점점 더 어떻게 하게 된다? 어떤 과정이다? 자, 이제 선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과정이다? 1번 repetitive, 반복적인 과정이다. 2번 collaborative, 협력적인 과정이다. 3번 labor intensive, A intensive 하면요 A 집약적인이라는 뜻이야. A 집중적인이라는 뜻이야. 노동 집약적인 과정이다. 4번 self-amplifying, 자가 증폭적인 과정이다. 5번 time independent, 시간에 A independent 하면요 A에 의존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이다. 과정이다. 정답은 4번이죠. 그치?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폭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치? 이게 어떤 순환이야? 악순환의 반복이라고요.
새 기술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생산량이 많아졌어? 그러면 생산품의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 또 새 기술을 또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또 따라와. 그럼 또 떨어져. 그럼 또 새 기술을 사야 돼. 이게 계속 반복되고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증폭시키는 거죠. 뭐를? 내 자신을. 그지? 내 자신을 증폭시켜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돼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32번부터 34번까지는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만 더 볼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우리 구문을 들어갈까 싶거든요. 근데 구문은 우리가 따로 정해놓은 게 오늘은 없어요. 그지? 그래서 구문 말고 오늘은 32번부터 34번까지 빈칸 문제 중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린 거 하나 보고, 그 다음 오늘 맛보기로다가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 중에 한두 문제 정도 보고 오늘은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의 정답은 먼저 알려드릴게요. 32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33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34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 3, 1이었습니다. 32번 틀리신 분. 33번. 34번. 34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이 어디 나와 있죠? 어디 중간쯤에 나와 있단 말이야. 중간쯤에 나와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빈칸이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거 뭐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주제랑 연관이 있다라는 거. 빈칸은 항상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빈칸이 중간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찾으셔야 될 게 뭐냐면 앞뒤에 연결사가 뭐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앞뒤에 연결사가 어떤 연결사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니? 그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 The prototype이 뭐예요? 원형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전형적인 사례도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사례. Automatic thinking. 자동적인 사고의 전형은요, is the thinking involved when we drive a car.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이냐면 involve, 수반되는 그런 사고입니다. 언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수반되는 사고입니다. 그런 사고 과정이 자동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We respond to stimuli. stimulu가 뭐예요? 자극의 복수형입니다. stimulus. 자극이라는 것의 복수형입니다. 우리는 자극에 반응합니다. Not present in the environment. 그 환경에 not present, 존재하지 않는 자극들에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해주시고, the expectation, 예상이죠. 어떤 예상이에요? 뒤에 동격 대절입니다. 동격 처리해 주시고, the light will be red before we get to the intersection. 우리가 교차로 인터섹션에 도착하기 전에 그게 불빛이 빨간 불빛으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것이라는 그런 예상처럼 환경 자체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자극에 반응을 한답니다. 이게 뭐예요? 앞에 문장에 대한 예시인 거죠. 앞에 문장이 뭐였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는 자동적으로 사고하게 된다는 거. 자동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 영어 지문에서 자동적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얘랑 같은 말이에요. unconscious랑 같은 말이에요. 무의식이야, 무의식.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사고 방식인 거야. 내가 생각 안 해도 자동적으로 빡 하고 떠오르는, 띡 하고 떠오르는 그런 사고 방식인 거예요. 내가 굳이 애를 써서 의식하려고 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 자동적인 사고 방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상황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사고방식 있죠? 그게 바로 automatic이에요. automatic. 보게요. Our thought processes, 우리의 그런 사고 과정이라는 것은요, are so automatic that we are usually unaware of them. 맞죠? 그죠?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한대요.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의식 못하는 거야. 무의식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We steer the car. steer the car은 운전대를 돌리다라는 뜻이죠. 조종하다라는 뜻이죠. To reach a desired position. 어떤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조정을 합니다. Without being aware that. 대절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 의식하지 못한 채. What we're doing, 우리가 하는 것이 is turning the steering wheel a certain amount so that the car will respond as we desire.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스티어링 휠, 운전대를 돌린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는 이 정도 돌리면 이만큼 돌아가나 이런 걸 우리가 의식하면서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대충 저기로 가려면 이렇게 돌린다라는 게 어떻게 돼 있어? 체화돼 있는 거야. 내 몸속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몇 각도기를 얼마 정도 돌려야지만 저기로 간다라는 걸 의식하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운전대를 조정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It is only when we are learning to drive, 그 얘기하고 있죠. That we are aware of the thought process involved. 수반되는 사고 과정을 의식하는 것은 운전을 배울 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지 않게 될 때 실제로 운전을 배우게 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only when, 그거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뭐가 나와야 돼? We cease being aware of it. 자, 뭐라 그랬지? automatic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무의식이다. 그러면은 자동적이지 않을 때, 그때는 뭐예요? 운전을 배울 때, 그때는 자동적이지 않을 때죠. 아직 배우고 있을 때잖아. 그때는 의식적인,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we cease being aware of them.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때, 그지? 않을 때야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된 거다? 진짜로 배우게 된 것이다. 그래서 빈칸에는 뭐야?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무의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우리 처음에 찾았던 주제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동적인 사고의 원형, 전형적인 것은 운전할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운전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부터 할 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운전 배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 있어? 의식적으로다가, 그지? 의식적으로다가 얘를 얼마만큼 돌릴지 이런 것들을 사고 과정 속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운전을 다 배우고 나서 우리가 얘가 익숙해졌을 때는 의식도 안 할 뿐더러 얘가 자동적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는 we have really learned. 진짜 배웠을 때는 언제다? To drive. Only when. 오직 했을 때다? 우리가 걔를 의식하지 않을 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cease가 뭐예요? 멈추다죠. stop이랑 동의어죠. being aware of them. 그것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운전을 배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니? So only when we're learning to drive. cease being aware of them. 거기에 들어가야겠죠. 그럼 35번의 정답은 얘는 그나마 쉬웠을 텐데 4번이죠. 틀리신 분? 이거는 좀 웬만하면은 다 맞추죠, 그죠? 36번부터 39번까지 답을 불러드릴 텐데 이것도 제일 많이 틀린 거 일단 두 개만 먼저 해볼게요. 36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37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8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3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틀리신 분? 2명, 2명.
37번 2명, 38번 3명, 39번 1명. 그러면 36, 7, 8 한번 봅시다. 오늘 이거 한번 보자. 오늘 그 6월 모의고사 푼 거 보니까 거의 뭐 문장 삽입이랑 글의 순서는 초토하더라고요. 이거를 제대로 잘 맞추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 2018년 기점으로 영어가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로 처음에 그 난이도 조절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원래 1등급 비율이 몇 퍼지? 4%죠. 근데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90점 넘으면 1등급으로 바뀐 거잖아. 근데 처음에 8점 몇 %인가가 나왔어요. 1등급 비율이. 말도 안 되는 비율이죠. 그치? 그래서 그냥 영어라는 것의 등급이 아예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난이도를 좀 올려야겠다 했는데 빈칸은 이미 어렵잖아요. 더 난이도 올리면 애들이 못 풀 것 같아.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어? 다른 문제에서 그 해답을 찾기 시작했어. 그래서 처음 등장한 게 뭐야? 21번의 함축 의미예요. 21번의 함축 의미를 하나를 집어넣어서 원래 그게 뭐였냐면 지칭 대상을 추론을 하는 그 문제였어요. 21번이. 그게 뭐야? 다음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 중 다른 하나는 이거 41, 45에서 43, 45에서 하나 나오죠? 가끔 가다가. 그지? 그 문제가 원래 하나가 더 있었어요. 너무 쉽잖아. 그래서 함축 의미로 바꿨어.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 다른 문제에서 뭔가 난이도를 올려야 되는데 도표 문제를 올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지? 18, 19분 올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문제밖에 없어. 그 다른 문제가 뭐야? 글의 순서랑 문장 삽입이야. 선생님은 이 문제가 어려워지기 전부터 이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무슨 방식이냐면 필기 잘해두시고 글의 순서랑 문장 삽입입니다. 얘는 첫 번째로 뭐부터 우리가 찾아봐야 되냐면요. 각 글의 순서랑 문장 삽입을 보실 때 such a라든지 this a라든지 these a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 있죠. 이것까지는 다른 선생님들도 알려주십니다. 얘는 such a, this a, these a는 반드시 어디서 받아주죠? 앞문장에서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문장에 이 내용이 반드시 어때야 돼? 들어있어야만 해요. 우리 순서랑 삽입 둘 다 그 글의 위치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앞에 such a나 this a나 these a 같은 것들이 나와 있으면 반드시 a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연구, 그러한 연구라고 했다면 앞 내용이 반드시 연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있어? this a냐, these a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수일치가 달라져죠. 그죠? 수일치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지? 수일치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뭐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뭐냐면 대명사요. 길거리에 돌보듯 그냥 지나가 버리는 놈 중에 하나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대명사. 선생님 다음번에 실제 기출을 가지고 알려드릴 텐데 진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없으면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이거 하다가 한 문제만 가져와 볼게요. 한 문제만. 그럼 너네 이따가 내가 이거 잠깐 확인할 시간 줄 거거든. 그때 선생님이 뽑아올게. 빨리 가서 뽑아올게. 뭐 한 페이지만 뽑으면 되니까. 대명사가 진짜 중요해요. 대명사 반드시 찾아주세요. 어디서 찾냐면요. 글의 순서는 A, B, C 이렇게 돼 있죠? 그지? A, B, C 위에 박스 문장 이렇게 하나 있는 거잖아. 그지? 이 앞부분에서 반드시 찾아주셔야 돼요.
요 앞부분. 그리고 문장 삽입은 어떻게 돼 있니? 박스 문장 있고 얘가 집어넣을 때 이렇게 돼 있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번호 달려 있죠? 각 문장 앞부분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대명사가. 그지? 그럼 얘네가 요 앞에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됐니?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먼저 찾는 거, 원래 선생님한테 설명 듣기 전에 제일 먼저 찾는 거 뭐예요? 연결사. 뭔가 내용으로 자꾸 연결을 시키려고 하죠, 그죠? 자, 연결사랑 뭐? 근데 이거는 처음 들어봤지, 부사. 부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부사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연결사랑 부사. 연결사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만의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앞문장과의 연결고리를 그 연결사가 가지고 있는 뜻이랑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 부사는 그럼 뭐예요? 부사라는 것은 뭐예요? 부차적인 설명이죠. 그지? 부사는 문장 성분의 필수 성분이 아니야? 아니에요. 영어는 필요 없는 말, 반복적인 말, 좋아요, 싫어요?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부사를 썼다라는 것은 왜?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흐름을 결정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글의 흐름을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명사 말고 소유격, 이 소유격도 대명사거든요. 얘가 하는 역할도 선생님 나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4번.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나왔을 때 뭔가를 찾을 게 없다. 그때서야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뭐야? 내용으로 순서를 찾는 건데, 이때는 문제 자체가 쉬워요. 문제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 절대로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거기다 한 명 다 걸어놨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36번에 뭐가 있는지 선생님 앞에서 적어놓은 것들 있죠? 그것들 빠르게 한번 찾아봅니다. 그동안에 선생님이 문제 하나 뽑아올게요. 됐니? 봅시다. 일단 박스로 주어진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자, at the risk of sounding provocative, we argue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mind. It exists
only in the sense that, say, weather exists. Weather is a concept used to include rain, wind, humidity, and related phenomena.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At the risk of 뭐뭐를 무릅쓰고 뭐뭐 할 위험을 무릅쓰고 라는 뜻이죠. Sounding provocative. 어떻게? 도발적으로 들릴 위험을 무릅쓰고 We argue that. 우리는 대절이라고 주장합니다. No such thing as mind. 정신 같은 것은 없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죠? It exists. it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mind를 가리키는 거죠. It exists. 존재합니다. Only in the sense that. 어떤 의미에서만 예를 들어서 weather exists. 날씨라는 것이 exist.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만 뭐도 존재하는 거야? 정신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죠. Weather is a concept. 그리고 날씨라는 것은 개념입니다. Used to include rain, wind, humidity, and related phenomena. 어떤 비바람 습도 그리고 관련된 어떤 현상 같은 것들을 포함을 시키는 데에 사용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서 A, B, C에서 찾아야 됐었던 내용 뭐가 있었을까요? A에는 딱히 없죠, 그죠? B에는요? B에는 뭐가 있어? 못 찾았어? this가 있잖아요, this. 그지? 이것도 지시사잖아, 대명사잖아, 그지? 지시 대명사잖아, 그지? this.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겠죠. 이것이 뭐라고? illusion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누가?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들이. 그럼 우리 하나 단서 찾았다니, 그지? 그리고 나서 C에서는요? 없어요? 맞아? 딱히 저기서 볼만한 건 없죠? 이런 경우에 this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면 돼요?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 수능 완성은 누가 만든 게 아니야? 대학 교수들이 평가원에서 만든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거는 감안하고 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내가 30분 모의고사로 풀라고 주는 것들이 진짜 실제 시험이야. 알겠죠? 진짜 시험이야. 6월 모의고사 아니면은 수능으로 드릴 거거든요. 그게 진짜로 대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만든 문제들이야. 오케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통하느냐? 통해요. 일단 this는 우리 찾았잖아.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들이 이게 환상이라고 이야기한대요. That the sense of mind is nothing more than이 무슨 뜻입니까? B에 일단 살펴봅시다. Nothing more than이 무슨 뜻이야? 단지라는 뜻이야. 단지. The awareness of what the brain is doing. 그냥 단지 뭐라고? 환상일 뿐이며 그냥 뭐에 지나지 않는다? 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것이 뭔지는 우리가 빨리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박스 문장의 맨 뒤 또는 A의 맨 뒤 또는 C의 맨 뒤일 거 아니야. 그죠? 거기에 this라는 놈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빠르게 살펴보면 되겠죠. 근데 일단 박스 내용의 뒤에 나올 수 있나? 날씨가 환상이야? 그러면? 날씨는 환상이 아니죠. 그지? 여기서 받는 거는 지금 this가 날씨밖에 없는데 날씨는 환상이 아니죠. 그럼 박스 내용 뒤에는 올 수 없어. 그럼 우리 몇 번 지울 수 있니? 2번, 3번을 지울 수가 있어. 벌써 5개 선지 중에 2개나 지울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A가 먼저 오거나 C가 먼저 오거나 한데 A
most, though not all, 대부분, 뭐는 아니라도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들은 believe that, 대절이라고 믿는답니다. We should think of the mind in the same way. 근데 봐봐, 뭐라 그랬죠? In the same way. 요것도 챙겨주셨어야죠. 비교 표현 들어간 거다. 내가 안 적었는데 미안해. 비교 표현 들어간 것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비교 표현. The same도 비교 아니야? 똑같은 것도 비교 아니야? 그지?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인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신경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뭔 소리야? 지금 마인드를 마인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박스 내용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또 마인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돼? 안 돼요. 그럼 C부터 와야 되는 게 맞아. 오케이? 그럼 C 읽어봐. We talk. 우리는 말합니다. As if there is a weather when we say things like the weather is interfering with my travel plans. 우리 여행 계획을 누가 날씨가 방해하고 있어 라고 말할 때, 그지? 그런 말을 할 때 마치 어떻게 말하는 거야? 날씨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라는 거야. 그지? But no one really thinks that there is a weather. 그 누구도 날씨라는 게 진짜로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됐니? 그리고 나서 A가 오는 게 맞아요? B가 오는 게 맞아요? 이게 환상이야? 그 누구도 날씨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환상이 될 수가 있어? 안 된다니까. 그럼 우리 뭐부터 가면 돼? A부터 가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다 읽었어, 안 읽었어? 내용을 전체 다 살펴보진 않았어. 뭐만 가지고 최소한으로 필요한 장치들만 가지고 최소한으로 필요한 내용들만 이어서 문제를 맞춰내는 거. 그게 바로 뭐야? 글의 순서 맞추기야.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입니다. 내가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충분히 5분 드릴게요. 5분. 아, 정말 많이 드리는 건데 5분 드릴게요.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36번만) 보시면 돼요. 36번.
2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준아, 이거 녹화되고 있니? 자, 그만. 들을게 어렵죠? 들을게 어려워. 자, 한번 맞췄나 봅시다. 맞췄나 봅시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다 손, 2번이다 손, 오케이. 3번이다 손, 4번이다 손, 5번이다 손. 네, 정답은 지금 정답률이 빵 프로예요. 아무도 못 맞췄어요. 신기하죠? 그치? 나 5분이나 줬거든요. 그치? 진짜 많이 준 거잖아. 5분이면 엄청 많이 준 거죠. 자, 그럼 왜 여러분들이 이걸 못 풀까? 볼게요. A sovereign state is usually defined as one whose citizens are... 이거 뭐냐면 그냥 아무거나 들고 온 게 아니라 2019년 9월 평가 모의고사예요. 3학년. 2019년 9월. 내가 뭐라 그랬지? 2018년에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난이도 조절 실패해서 그때부터 얘 난이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게 이때가 기점이에요. 근데 갑자기 확 올랐어. 그래서 이때 애들이 막 떨어졌어. 이게 정답률이 몇 %였냐면 20%였어요. 평가원 9월 모의고사. 그때 얘가 이 문제 정답률이 20%였어요. 80%가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80%가 틀렸다는 거야. A sovereign state, 주권 국가가 되겠죠. 주권 국가는 is usually defined as 뭐로 정의가 되냐면 어떤 국가 whose citizens, 그 국가의 시민들이 are free to determine,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일을 without, 뭐 없이, 방해, 간섭 없이 어디로부터의 어떤 기관으로부터의 beyond its territorial borders, 어떤 영토 국경 너머의 그 어떤 기관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다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갖다가 우리가 주권 국가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됐니? 그러고 나서 1번 A에 뭐 있죠? A에서 찾았을 만한 거 뭐 있죠? she 있는데 대명사 있긴 한데 근데 걔는 citizen을 받아준 거예요. 그냥 그 문장 안에 있는 citizen을 받아준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 B는요? 없죠? C는요? 그니까 못 찾은 거야. C에서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너네는 이 문제에서 탈락한 거야. 자,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안 읽는 게 뭐죠?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짧은 문장인데 그것조차도 안 읽으면 어떡하니? 괄호 안에 뭐가 있죠?
대명사가 있잖아. 이 친구들아. it가 있죠? 그지? 그럼 이 it를 받아줄 수 있는 게 freedom이니? it가 freedom을 받아준 거예요? 소유격으로? 아니죠? 자유의 영토 범위가 가능해? 아니잖아. 그럼 이 it는 뭐야? 앞문장 어딘가 있었겠죠. 앞문장 어딘가 있었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이 앞문장의 영토 범위라고 한다고 쳤을 때, 그지? 그 영토 범위라는 게 누구의 영토 범위냐? A의 뒷부분에 sovereignty랑 citizenship밖에 없습니다. 단수로 받아줄 만한 게 it라고 받아줄 만한 게. 그러면 그 주권과 시민권의 영토적 범위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걔는 it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and잖아. 심지어 얘는 they로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B의 맨 뒷문장 얘는 뭐야? no state인데 그걸 어떻게 it로 받아줘? 맞지? 얘는 state니 no state니까 받을 수가 없어. 그럼 또 단수로 되어 있는 거 뭐야? ability? 불가능하죠. 그럼 뭐 어디밖에 없어? 박스 문장밖에 없어. 뭐? sovereign state잖아. 주권 국가. 그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얘도 뭐라고 하고 있어? its territorial borders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그대로 받아준 거잖아. 그럼 우리 무조건 뭐는 알았어야 돼? C가 박스 문장 다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건 알았어야 돼. 그러면 1번, 2번은 3번은 뭐야? 지우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힌트. 내가 뭐라 그랬죠? 연결사랑 부사. 근데 연결사는 여기 없죠 지금. 그럼 뭐? 부사 챙겨줬어야 돼. 여러분들이 제일 간과하는 거 부사 중에서도 뭐? only요. only도 부사거든요. 그지? only. merely가 only잖아요. 동그라미 별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뭐 있죠? equally. 동그라미 별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freedom in space. 공간적 자유가 되겠죠. 공간적 자유는 단순히 하나의 주권의 특성일 뿐이래요. 자, 여러분 앞에 봐봐. 선생님이 공부할 때 계획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아.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거야. 똑같이 중요해. 그만큼 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니? 아니면 반복, 복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니? 복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 똑같은 화법이죠 지금. 뭐? 시간적 자유가 똑같이 중요하고요. 아마도 더 근본적으로 모두 나와서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거 비교 표현이죠. 더 근본적이라는 거 비교 표현이죠. 앞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시간적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시간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는 거 A에 나와 있어요? B에 나와 있어요? B에 나와 있죠. past도 나와 있고요. contemporary도 나와 있고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C 다음에 뭐가 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 B가 온다라는 거 알 수 있고 C가 박스 다음에 이어졌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C, B, A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아시겠어요? 실제 기출 문제도 이렇게 안 풀면 절대로 못 풀어요. 나 5분이나 줬어. 너는 10분 줬어도 똑같았을 거야. 그치? 인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남아있는 거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5번 비교 표현 챙겨주세요. 5번 비교 표현까지 반드시 챙겨주시고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 그럼 3분 남았으니까 숙제 검사 하시고 하고 그리고 다음 숙제 배부하고